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7살 김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유방암 투병을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작년 가을, 저는 정기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의사 선생님께서 유방암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에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너무 당황했지만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제가 항암 치료로 힘들어할 때도 곁에서 계속 격려해 줬습니다. 지혜야, 우리 꼭 이겨낼 수 있어. 의사 선생님도 초기라서 완치 가능성 높다고 하셨잖아. 나도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버텨보자.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저도 남편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어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약 먹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온몸이 아프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만 걸려도 큰일이라고 해서 외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에 시댁 쪽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에게는 연년생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민정이에요. 민정이는 2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서 7살 된 딸 수빈이를 키우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큰 문제 없이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 민정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수빈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혹시 며칠만 수빈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언니 지금 치료받으시는 거 아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민정이도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니까요. 민정아, 나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어서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데. 그리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아이 돌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출장이 언제부터 며칠 동안인지 물어봐도 될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인데 정말 급하게 잡힌 출장이라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곳에 맡길 때도 마땅치 않고 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수빈이도 언니 집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돌아와서 꼭 보답할게요. 저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지금 제 몸 상태로는 7살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급하다고 하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남편은 의외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민정이가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급한 출장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수빈이는 워낙 착한 아이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내가 퇴근하고 와서도 최대한 도와줄게. 지혜야, 네가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서 치료 생각만 하면 더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 수빈이랑 같이 있으면 오히려 기분 전환도 될 것 같고. 물론 네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사실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이가 있으면 정말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민정이에게 전화해서 수빈이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정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수빈이 내일부터 데려와도 돼. 대신에 내 상황도 생각해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해줘야 할 것 같아. 수빈이가 필요한 것들이랑 주의사항 같은 것도 미리 알려줘. 언니, 정말 고마워요. 진짜 언니가 아니면 안 될 뻔했어요. 수빈이 옷이랑 용품들은 제가 다 준비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수빈이는 워낙 착해서 크게 손 안 가요. 밥도 잘 먹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 언니가 힘들어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수빈이한테도 미리 잘 얘기해 놓을게요. 아, 그리고 출장 중에도 중간중간 연락 드릴게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꼭 뭔가 보답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민정이가 수빈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수빈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저 고모 집이 너무 좋아요. 엄마가 그러는데 고모가 지금 아프다면서요? 저 고모 힘들게 하지 않고 착하게 있을게요. 저랑 맛있는 거 먹어요. 수빈아, 엄마가 출장 가는 동안 고모 집에서 잘 지내야 해. 고모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너무 말썽 부리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고모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일찍 자야 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착한 아이로 있어야 한다. 정말 보기에도 수빈이는 또래보다 의젓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민정이도 아이 물건들을 정리해주면서 이것저것 설명해줬고요. 그런데 민정이가 떠나고 나서 첫날,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라서 그런지 수빈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울기도 하고. 저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밤새 달래주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둘째 날부터는 수빈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아이가 원래 착한 성격이라서 정말 말썽도 안 부리고 제가 힘들어하면 혼자서도 잘 놀았어요. 고모, 저 혼자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볼 수 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고모가 약 먹고 쉬어야 빨리 나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을게요. 고모가 나으셔야 저랑도 더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남편 말대로 아이가 있으니까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을 더 보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중간에 한두 번 전화를 걸어서 수빈이 안부를 물어보긴 했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배경에서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출장이 너무 바빠서 이제서야 연락드려요. 수빈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말썽 부리지는 않죠? 정말 감사해요. 민정아, 지금 어디야? 뭔가 소리가... 아, 여기
부산이 바다 근처라서 그래요. 회사 연수원이 바닷가 쪽에 있거든요. 그럼 전 다시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뒤에 수빈이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엄마가 아저씨랑 바다 보러 갔대요. 맛있는 것도 먹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회사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기야 그랬거든요? 왜 회사 사람한테 자기야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빈아, 엄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어제요. 엄마가 전화해서 수빈아, 엄마 아저씨랑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어.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자기야, 수빈이야? 그런 소리도 들렸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회사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회사 사람한테 자기야 그래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정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출장이 아니라 새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정이가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계속 출장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출장 잘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정말 바빴는데 성과는 좋았어요. 수빈이 어땠어요? 말썽 부리지는 않았죠? 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빈이 데리러 갈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 날 민정이가 수빈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것 같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여행에서 좋은 일이 많았나 봐요. 얼굴에 윤기도 흘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고모가 진짜 좋아요. 맛있는 거 해주고 영화도 같이 봤어요. 엄마는 일 잘했어요? 오, 엄마도 잘 다녀왔어. 우리 수빈이가 고모 말 잘 들었구나. 착하네, 우리 딸. 고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 덕분에 마음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저는 그 뻔뻔한 말을 듣고 있으니 속이 뒤틀렸지만 수빈이 앞에서는 참았어요. 민정이가 수빈이를 데리고 간 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황당한 부탁이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또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게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박 4일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수빈이를 맡겨도 될까요? 정말 급하게 잡힌 일정이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회사 워크숍이 갑자기 정해질 수가 있겠어요? 민정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고? 너무 갑작스러운데? 나는 지금 치료받고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많이 힘들었어.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내가 민정이한테서 얘기 들었는데 또 워크숍을 간다며?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아니, 너도 어차피 집에서 쉬고 있는 거잖아. 애 하나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겠니? 민정이도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께서 수빈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어서 정말 힘들어서요. 아유, 난 안 돼. 요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다니는 중이야. 아이돌 보다가 허리라도 삐끗하면 어떡해.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너는 젊은 애가 뭐가 힘들다는 거야?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애 하나 못 봐? 민정이 혼자서 얼마나 힘든데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 암 환자인 저한테는 젊은 애가 뭐가 힘들다고 하시다니. 그러게요. 언니, 저도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요. 어머니는 요새 허리도 아프시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언니가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니는 지금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수빈이도 언니를 정말 좋아해서 부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 암 환자인 저한테는 젊은 애가 뭐가 힘드냐고 하시고 민정이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민정아, 저는 지금 암 환자예요. 젊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알지만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아픈데 너는 그냥 집에서 쉬면 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좀 도와줘야지. 아니, 너도 예전에 신혼 때 우리가 많이 도와줬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민정이가 또 거짓말하면서 수빈이 맡아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워크숍 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어머니께서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수빈이 못 봐주신다고 하시는 거야. 대신 나한테 젊은 애가 뭐가 힘들다,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애 하나 못 봐라고 하시고 내가 지금 암 치료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 네가 봐야 한다고? 그리고 민정이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건 정말 너무해. 직접 가서 따져봐야겠어. 민수야, 나도 정말 화가 나. 그리고 있잖아. 저번에 민정이가 부산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수빈이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던 거 기억해? 민정이가 전화해서 아저씨랑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는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자기야라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도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하려는 거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민정이가 이미 그때부터 남자친구랑 여행 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민정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워크숍 간다며 수빈이 맡겨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집에 가보자. 워크숍 준비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그 주말 저희는 예고 없이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시댁에 쳐들어간다는 심정이었어요. 민정이가 정말 워크숍에 갔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주말 오후 저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는데 민정이는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얼굴에 하얀 팩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말이에요. 옆에는 고급 화장품들과 네일 케어 용품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지혜야, 민수야. 갑자기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언니, 오빠? 어떻게 갑자기? 아, 제가 지금 팩하고 있어서 좀 민망하네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워크숍 간다고 했는데 집에서 여유롭게 팩이나 하고 있다니. 민정아, 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워크숍 간다고 하지 않았어?
3박 4일이면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여유롭게 있어도 돼? 민정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워크숍 준비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있었던 거고. 민정아, 혹시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처럼? 그때 시어머니께서 민정이를 두둔하시더군요. 아이고, 민정이는 평소에도 준비성이 좋아서 미리미리 다 해놓거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야. 그치, 민정아? 그때 저는 민정이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들리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급하게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정아, 핸드폰 메시지 왔는데 안 봐도 돼? 혹시 회사에서 워크숍 관련 연락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친구 메시지일 거예요. 나중에 봐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면에 뜬 메시지 일부를 봤어요. 남자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내일 공항에서 11시에 만나라는 내용이 보였거든요. 민정아, 솔직히 말해. 너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워크숍이 아니라 또 남자친구랑 여행 갈 계획이었던 거 아니야? 방금 메시지 봤어. 내일 공항에서 만난다고 하던데?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그건 회사 동료인데. 민정아, 이제 그만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지난번에도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남자친구랑 여행 갔잖아. 이번에도 똑같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수빈이한테 아저씨랑 받아본다고 말한 것도 다 들었어.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민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출장 간 게 거짓말이었다고? 그럼 지혜한테 수빈이 맡기고 어디 간 거야? 어머니, 민정이는 지난번에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새 남자친구랑 바다로 여행을 갔어요. 수빈이도 엄마가 자기야라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픈 몸으로 일주일 동안 수빈이를 돌봤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정아, 이게 사실이야? 네가 정말 거짓말을 한 거야? 엄마, 그게 저도 가끔은 쉬고 싶어서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젊은 애가 뭐가 힘들다,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애 하나 못 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치료받느라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셨어요. 지혜야, 내가 민정이 말만 듣고 그런 소리를 했구나. 네가 이렇게 힘든 줄 제대로 몰랐어. 민정이가 정말 출장이라고 해서. 그때 민정이가 정말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언니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수빈이도 착한 아이라서 크게 힘든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일도 해야 하고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언니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도 가끔은 남자친구랑 시간 보내고 싶다고요. 저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민정아,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나는 지금 암 환자야.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온몸이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네가 데이트하고 싶다고? 그럼 거짓말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 왜 나를 속이고 아이를 떠넘기는 거야?
민수도 정말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선 넘었어. 지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 암 환자한테 아이 돌보라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지혜는 지금 면역력도 떨어져 있어서 감기만 걸려도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는지 말씀하셨어요. 그,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지혜야, 미안해. 민정이 말만 듣고 네 상황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민정이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굴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빠, 언니도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언니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시간적 여유는 있으시잖아요. 저는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 언니처럼 집에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정말 화를 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성격인 민수가 그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그만해.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혜 암 치료받고 있다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너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매일 병원 다니면서 항암 치료받는 사람한테 시간 여유가 있다고? 그리고 네가 힘들다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가족을 속이고 이용해도 되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뭔지 모르겠어? 앞으로는 우리한테 절대 도움 요청하지 마. 절대로. 네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수빈이 일이든 뭐든 네가 혼자 다 알아서 해. 우리는 이제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가족은 서로 속이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혼자 살아가.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끼어드시는 거예요. 민수야. 그래도 민정이가 사과하고 있잖니.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민정아, 너도 언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생각해 봐야지. 암 치료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도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상태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허리 아프시면 병원 가시고 민정이 일은 민정이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우리는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니까요. 어머니도 항상 민정이 편만 드시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으시면서 민정이 일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정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오빠,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말아줘. 나도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봐줘. 제발 이해해줘. 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수빈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민정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그런 말은 안 나왔을 거야.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 여유 있다. 아이 하나 돌보는 게 뭐가 힘드냐. 이런 말을 암 환자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너는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냥 네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전혀 관심 없잖아. 그리고 네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내일 정말 워크숍 가는 거야? 아니면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야?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이미 다 들통났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해?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민정이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결국 실토했어요. 사실 워크숍이 아니에요. 남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빈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한 것도 죄송하고 언니한테 상처 드린 것도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평소에 민정이를 많이 예뻐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유민정,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니? 지혜한테 얼마나 미안해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정말 실망이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 알겠네. 워크숍이라고 해놓고 여행이라니. 그럼 그동안 회사 일이라고 한 것들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민정이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정아, 이제 됐어. 네가 솔직하게 말한 건 다행이지만 이미 늦었어.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수빈이 일이든 뭐든 네가 혼자 알아서 해. 그리고 어머니께도 부탁하지 마. 어머니도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 우리는 더 이상 네 백업이 아니야. 그래. 네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 대신 우리 가족한테는 피해 주지 마. 지혜는 지금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거든. 앞으로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그 후로 민정이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수빈이가 아플 때도 급하게 어디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민정이가 모든 걸 직접 처리해야 했죠. 어린이집에서도 수빈이가 열이 나서 빨리 데려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었나 봐요. 그런데 민정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언니 미안한데 수빈이 좀 데려가 줄 수 있어요? 하면서 부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민정이는 프레젠테이션을 중단하고 급하게 어린이집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상사한테도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민정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다급하더라고요. 언니,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한데 그 수빈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한 시간만, 딱 한 시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수빈이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민정이가 그동안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 도와줄 수 없었어요. 민정아, 내가 뭐라고 했지?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수빈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회의가 중요하면 회의하고 수빈이가 중요하면 수빈이 챙기고 네가 선택해. 나는 더 이상 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지 않을 거야. 언니, 제발요. 수빈이가 정말 아픈데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연락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수빈이가 너무 아파서. 민정아, 나도 지금 병원 가야 해. 항암 치료 받으러. 네가 수빈이 챙길 때 나는 누가 챙겨줘? 네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 여유 있다고 했잖아. 그럼 너도 시간 내서 수빈이 챙겨. 나는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야. 결국 민정이는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 회의 때문에 승진에서도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날에도 민정이 혼자 가야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같이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수빈이 돌봐주면서 민정이가 다른 엄마들과 얘기할 시간도 만들어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도움이 전혀 없으니까 민정이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죠. 수빈이가 갑자기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열이 나면 민정이가 혼자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고 밤새 간병도 혼자 해야 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가서도 피곤한 상태로 일해야 하니까 실수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가 야근해야 할 때도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언니 오늘 야근해야 하는데 수빈이 좀 봐줄 수 있어요? 라고 연락하면 제가 수빈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재워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도움이 없으니까 민정이는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구하는 베이비시터는 비용도 비싸고 믿을만하지도 않아서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며칠 전에는 민정이가 시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했나 봐요. 아마 저희한테 연락할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라도 설득해 보려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하셨거든요. 지혜야, 민정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수빈이 좀 봐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나도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손녀인데. 그리고 민정이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니. 어머니, 어머니께서 결정하세요. 하지만 저번에 어머니께서 허리 아프다고 못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젊은 애가 뭐가 힘드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니 허리가 갑자기 나아지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민정이가 진짜 반성했는지 의심스러워요. 또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 상황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민정이가 거짓말한 것도 나중에 알았고. 하지만 그래도 수빈이는 죄가 없잖니. 어머니, 저는 민정이한테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민정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민정이를 도와주시다가 다시 이용당하셔도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민정이는 자신이 급할 때만 가족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서 다시 연락하셨어요. 지혜야,
민정이한테 수빈이 봐달라고 해서 하루 봐줬는데 정말 힘들더라. 허리도 아픈데 하루 종일 아이돌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민정이가 몇 시간만 봐달라고 해놓고는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 전화해도 조금만 덜 하고만 하고. 결국 수빈이 재워주고 다음날 아침에야 데려갔어. 그것 봐요, 어머니. 민정이는 늘 그래요.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계속 미루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민정이한테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민정이가 변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똑같네. 앞으로는 나도 함부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도 민정이를 잘 안 도와주시게 됐어요. 허리도 정말 아프시고 민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아시게 되니까 믿음이 깨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민정이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직장일도 전부 혼자서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수빈이 때문에 급하게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동료들과 상사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제가 백업해줘서 민정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도움이 전혀 없으니까요. 베이비시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급하게 구해야 할 때마다 시간당 2에서 3만 원씩 줘야 하니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무료로 저희가 도와줬던 일들을 이제는 전부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수빈이도 예전만 못해요. 할머니나 고모가 자주 봐주던 때는 더 안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항상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하니까 아이도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해요. 한 번은 민정이가 수빈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수빈이가 할머니는 왜 안 와? 고모는 왜 안 보러 와? 라고 계속 물어봤다고 해요. 민정이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민정이가 그때 저한테 한 말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거든요.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 여유 있다. 아이 하나 돌보는 게 뭐가 힘드냐. 저는 일도 해야 하고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어쩌고. 암 환자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항암 치료받으면서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워크숍이 아니라 남자친구와의 여행이었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제가 선의로 도와줬던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젊은 애가 뭐가 힘드냐는 식으로 무시까지 했던 민정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단호해요. 지혜야, 민정이가 내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암 환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용하려고 했잖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그래서 민정이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저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민정이가 제 선의를 이용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치료에만 집중하면서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민정이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 상태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마음이 훨씬 편해요.
예전에는 민정이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계속 신경 쓰곤 했거든요. 또 뭘 부탁하려나, 이번에는 또 어떤 거짓말을 할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우분들한테도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제 선택이 옳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지혜 씨, 정말 잘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특히 지금 지혜 씨는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차단하는 게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계속 이용당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면서요. 지혜 씨가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남편도 저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오히려 더 일찍 선을 그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지혜야, 네가 너무 착해서 그동안 많이 당했어. 이번 일로 확실하게 정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민정이 같은 사람은 한 번 선을 넘으면 계속 넘으려고 하거든.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준 거지. 최근에는 민정이가 간접적으로나마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민정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장 마음 아픈 건 수빈이에요. 아이는 죄가 없는데 엄마 때문에 고모와 할머니를 못 보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수빈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저를 고모라고 부르면서 정말 잘 따랐거든요. 제가 항암 치료 받기 전에는 수빈이와 공원에도 가고 같이 요리도 하고 책도 읽어줬어요. 수빈이도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민정이가 일할 때 저희 집에 맡겨지면 울지도 않고 잘 놀았거든요. 저한테 고모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리면 저희 가족도 꼭 그려주곤 했어요. 그런 수빈이를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파요. 하지만 그건 민정이가 선택한 일이에요. 민정이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수빈이와 자주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남편도 수빈이를 많이 아껴 했거든요. 수빈이는 정말 안타깝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민정이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가 수빈이를 위해서 민정이를 용서하면 민정이는 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거야.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남편 말이 맞아요. 수빈이가 불쌍하다고 해서 민정이를 다시 받아들이면 민정이는 그걸 또 이용할 거예요.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도와달라면서 말이죠.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민정이가 다른 지인들한테도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상대방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내린 결정이 더욱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정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 건 민정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남자친구와도 결국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인분이 전해준 얘기로는 민정이가 혼자서 수빈이를 키우는 게 힘드니까 남자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이가 있는 여자와 진지하게 사귈 생각이 없었나 봐요. 민정이가 남자친구한테 수빈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네 애 아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대. 민정이가 완전히 멘붕 상태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민정이가 저희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결국 민정이를 버린 거잖아요. 결국 민정이가 잘못 판단한 거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는데
그 남자는 재미로 사귀었던 거야. 민정이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거지. 하지만 저는 이런 일로 민정이를 동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정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민정이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치료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지혜 씨, 요즘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이네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네, 제 마음을 힘들게 하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덕분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신 게 정답이에요. 암 치료에서는 마음의 안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는 치료에 방해가 되니까 앞으로도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앞으로도 민정이가 뭐라고 하든 절대 선을 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거절하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이용당하기 쉬우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저처럼 건강상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민정이는 지금도 가끔씩 간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